시청자 여러분, 주말 잘 보내고 계십니까? 정확한 숫자의 과학적인 통계, 이것은 국가 통치의 기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재인 좌파 정권은 아주 이상한 숫자, 잘못된 수치에 놀아나고 있습니다. 실수로 숫자를 잘못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조작, 선동, 이상한 파퓰리즘에 사로잡혀서 이 잘못된 숫자라는 괴물에게 질질 끌려다니고 있습니다. 아니, 어떤 면에서는 그런 괴물을 앞세워서 선동 정치를 하고 있습니다. 국내뿐만 아니라 한일 관계를 비롯해서 국제적으로도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가장 최근의 사례가 지난 3.1절 기념사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밝힌 3.1운동 사망자 수입니다. 그는 7,500여 명이 사망했다고 했습니다. 이 숫자는 도대체 어디서 나온 겁니까? 그 직전에 이 청와대의 조국 민정수석이 3.1 만세 릴레이 캠페인이라고 하는 이런 것을 하면서 뭐라고 자신이 SNS에 올렸느냐. 그는 2만 명이 살해당했다고 했습니다. 일제에게. 2만 명이 살해당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7,500만이 피살됐다, 죽었다. 숫자가 거의 3분의 1로 줄었습니다만 이 역시 터무니없는 숫자입니다. 도대체 어디서 이런 숫자가, 이런 괴물 같은 선동의 숫자가 튀어나왔는가? 아니, 문재인 대통령이나 조국 민정수석은 국가기관인 국사편찬위원회의 통계도 공부도 하지 않는가? 아니, 그 밑에서 연설문을 써주는 신동호 연설비서관, 전대엽 간부 출신. 아니, 이 사람은 공부도 하지 않습니까? 국가기관인 이 국사편찬위원회에서 3.1절 100주년을 맞아서 지난 2월 20일 대대적으로 보도자료를 발표를 해서 3.1운동 데이터베이스라는 것을 국민에게 알렸습니다. 많은 자료를 취합을 해서 여러 분야의 예를 들어서 시위가 몇 건 있었고 어느 도별 사망자 수는 얼마이며 사망자가 발생한 시위 수는 얼마인가, 이런 모든 것을 자세하게 밝혔습니다. 제가 그 사이트에 들어가서 보니까 매우 상세하게 3.1운동에 관한 거의 모든 것을 알 수 있게 데이터베이스가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시위가 일어난 장소, 도별 통계, 사망자 수 너무나도 자세하게 되어 있어서 이 비과학적이라는 느낌은 전혀 들지 않습니다. 물론 그 수치도 틀린 게 있겠죠. 하지만 얼마나 오차가 크겠습니까? 아니, 근데 이 문재인 대통령의 청와대는 그런 공부도 하나 하지 않았습니까? 국민과 세계 앞에 3.1절 기념사라고 하는 중요한 연설을 하면서. 아니, 그 데이터베이스를 한번 클릭만 해봐도 알 수 있는데. 데이터베이스에서는 사망자 수를 최대 934명이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것을 문재인 대통령은 7배, 8배 부풀려서 7,500여 명이라고 했고, 이 조국 민정수석이라고 하는 참 이상한 청와대 참모 관료는 20여 배를 부풀려서 2만여 명이 피살됐다고 했습니다. 아니, 이것이 세계 10위권의 경제 대국을 이끄는 청와대에서 벌어지는 일입니다. 이 나라가 어떻게 가려고 합니까? 도대체 이게 나라입니까? 시청자 여러분이, 문재인 좌파 정권이 이런 실수를 하는 것은 단순한 실수가 아닙니다. 자, 일본 정부가 또 항의를 했지 않습니까? 서로 간에 견해가 일치하지 않은 사망자와 부상자 숫자를 대통령이 그런 기념사에서 언급하는 것은 부적절했다. 일본 정부가 점잖게 표현을 했지만 얼마나 망신스러운 외교 마찰입니까? 대번에 뒤져보면 일본 정부가 이렇게 얘기하면 뭐라고 할 것입니까? 당신네 국가기관에서, 역사 해석에 관한 가장 최고의 기관 국사편찬위원회에서 만든 자료에도 최대 934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 그러면 문재인 대통령과 조국은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제가 이런 실수가 벌어지는 것의 위험성이 심각한 것은 그 의도가 있기 때문입니다. 선동, 조작, 파퓰리즘. 뭔가 그렇게 수치를 부풀려서 자신들의 정치적인 이익을 얻고자 대중의 수준을, 국민의 수준을 완전히 개돼지로 하는 이 오만하고 방자하고 건방지고 무식한 정권. 자, 그런데 이런 심각한 문제점은 3.1운동 희생자 수에만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대표적으로 잘못된 숫자, 이상한 숫자를 가지고 장난질을 하는 이 정권의 사례를 7개를 제가 시청자 여러분께 읽어드리겠습니다. 제가 정리를 한 것입니다. 자, 1번은 이제 3.1운동 사망자 수인데 제가 정확하게 여러분께 말씀드리면 참석 인원도 최소 80만, 최다 103만. 전체 시위 숫자는 1692개. 사망자는 최소 725명, 최다 934명. 과거 일제가 참여자 58만 명, 사망자 553명이라고 한 것보다 약 한 1.7배 정도 많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의 이상한 숫자, 잘못된 숫자, 선동 숫자.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한 직후에 고리 1호기 원자력 발전소를 영구 폐쇄하면서 신이 나서 했던 연설에 2011년 발생한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의 사망자 수를 2016년 3월 현재 1368명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숫자도 정체가 아주 불분명합니다. 이거는 맞지 않는 숫자입니다.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원전과 관련해서 정확한 사망자를 집계한 적이 없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대규모의 사상자가 발생한 것으로 분석되지도 않고 이 숫자는 어디서 나왔느냐? 도쿄신문이라고는 일본의 조금 작은 신문이 그런 후쿠시마 쓰나미 사태로 인해서 이 피해 지역, 원전이라든가 이런 피해 지역으로부터 피난 간 사람들이 5년에 걸쳐서 여러 가지 원인으로 해서 사망한 것. 질환이라든가 사고라든가 또 그 사고와 질환이 바로 후쿠시마 원전 사고와 관련됐다라는 증거도 없습니다. 다른 질환, 다른 사고도 다 포함이 된 겁니다. 자, 그런 통계를 낸 것을 이상한 이런 그 변방의 통계 하나를 이 일국의 대통령이, 대한민국의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그 중요한 연설에서 일본 국가 관련된 문제를 이런 식으로 엉성하고 경솔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3번 5.18 성폭행 케이스가 17건이 있었다. 자, 이것은 문재인 대통령이 5.18 때 계엄군에 의한 성폭력이 있었다라고 선동 SNS를 한 것에 이어서 국방부 국가권익위원회 여성가족부 3개 국가기관이 합동조사단을 만들어서 약 4개월에 걸쳐서 조사한 결과를 발표한 겁니다. 성폭행 케이스가 17건이 있었다. 성폭행. 자, 그런데 구체적으로 육하 원칙에 따라서 언제 어디서 누가 어떻게 누구에게 당했다라는 내용이 거의 없습니다. 국민들을 바보로 합니다. 우리가 17건이라고 발표할 때니 너희들은 그렇게 알고 있어라. 아니, 그렇게 17건이나 되는 많은 이런 성폭행 케이스가 있었다면 적어도 한 4, 5건은 구체적인 아니면 한 7, 8건은 구체적인 언제 어디서 누가 어떻게 왜 다 나와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자, 4번은 여러분도 익히 잘 알고 있는 2016년 촛불 시위에 대한 이 문재인 좌파 정권의 엄청난 숫자 부풀기입니다. 자, 이 촛불 시위 부풀기에는 당시에 선동 언론도 가세를 했습니다. 제가 당시에 중앙일보 원돈설위원으로서 JTBC의 시사 프로의 고정 패널리스트로 출연을 했을 때 막 앵커가 선동적으로 막 감정에 사로잡혀서 막 흥분해서 막 100만 촛불 시위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앵커의 면전에 대고 아니 저게 어떻게 100만이냐. 일본 언론도 20여만으로 보도를 하는데 일본 언론들은 과학적으로 집계를 내서 20여만 명이라고 하는데
사실 시청자 여러분, 1987년 6월 이한열군 사망 시위 사태 때, 그때 저쪽 그 숭례문까지 다 아주 빼곡하게 채웠는데, 그때 추산된 인원이 10만이었습니다. 광화문 시청 앞 광장 또는 이제 숭례문까지 이어지는 면적이 그러합니다. 자, 5번 4대 강보의 경제성 조사 발표도 잘못된 숫자, 이상한 숫자입니다. 자신들이 유리하다고 생각하는, 예를 들자면 보를 해체할 때의 편익은 잔뜩 부풀리고 보를 해체함으로써 날아가는 경제성은 고려하지 않거나 축소했습니다. 예를 들자면 홍수 예방 또는 가뭄 때 비상 조치를 할 수 있는 것, 물이 많아서 풍부했을 때 생기는 관광 자원, 수변 공원에 많은 사람들이 이 수변 공원을 이용함으로써 생기는 편익, 이런 것들은 잔뜩 축소하고, 아니 대표적으로 4대 강보 중에서 공주보를 해체를 하면 40년간 얻는 이익이 90억 원이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아니 이 발표가 만에 하나 이 발표가 맞다고 칩시다. 40년 동안 90억이면 1년에 겨우 2억 2,500만 원 정도 됩니다. 아니 54조 원을 이 일자리 예산으로 날려버린 이 정권이 겨우 1년에 2억 원이 아까워서, 아니 보호는 그대로 놔두고 필요에 따라서 어떤 때는 완전 개방하고 어떤 때는 부분 개방하고 어떤 때는 닫아서 물을 이용하고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아니 그 보호 자체를 완전 개방하면 되는 것을 보호를 해체한다고 해서 겨우 이들의 숫자가 맞을 리가 없지만 1년에 2억 2천만 원의 이익이 생긴다고 이것을 때려 부수고 있습니다. 자, 54조 일자리 예산이라고 하는 이상한 숫자, 이것도 제가 허공에 날려버린 것. 자, 이것이 6번이고 마지막 7번은 전방에 비행 금지 구역을 설정한 것에 이것도 잘못된 이 괴물 같은 숫자에 빠진 겁니다. 대표적으로 무인 항공기, 그러니까 드론 같은 것이죠. 무인 항공기의 비행 금지 구역을 서부 지역은 10km, 그러니까 남과 북이 각각, 자, 동부 전선은 15km를 했습니다. 마치 남북이 같은 비행 금지 구역의 길이를 가지면 공평한 것처럼 착각이 일어날 수가 있는데, 아니 드론은 한국의 위대한 과학기술 덕분에 한국군은 군단급 나아가서는 사단급, 연대급, 나중에는 대대급까지 배치할 수 있는 드론의 배치 계획을 다 완성해 놓고 있던 상태였습니다. 군단급의 드론은, 무인 정찰기는 다 개발을 해놓은 것이죠. 북한이 어디 그런 게 있습니까? 그러니까 10km, 15km라는 숫자 노름은 공평한 것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낸시 페로시 미국 하원 의장이 얘기한 것처럼 남한의 무장 해제를 겨냥한 것이다. 이상 7개의 이상한 숫자, 잘못된 숫자에 끌려다니는 이 엉성한 문재인 정권의 숫자 노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